강릉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012년 발생한 옥계 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원 도내 공무원 범죄 발생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도내 지자체 공무원은 전국 1위, 교육청 공무원은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오늘부터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삼척 지역의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면서 집 지을 땅이 부족해 삼척시가 성남 등 3개 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가 인재라는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다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강릉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옥계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감독기관인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자연재해로 결론 내렸고 검찰은 안전관리자만 기소유예했습니다. 하지만 광산 붕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전문가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재사고 밝혀내자! 강릉 지역 시민사회단체 6곳이 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비롯해 국회의원 기업 비호 논란, 사건 조기 종결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은 100% 인재 사고이고 검찰에서는 자연재해 사고로 둔갑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셈이다. 여기에는 많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고 이후 마을 기금 지원과 송전 철탑 붕괴 보상 등 추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축소, 은폐, 비호되어 왔던 의혹들이 바르게 조사될 수 있도록 별도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검찰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여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청렴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공무원 범죄 발생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김영우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공무원 519명이 각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내 공무원 범죄 발생 비율은 2.8%로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교육공무원의 범죄 발생 비율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교육공무원 3,881명 가운데 164명이 범죄를 저질러 4.2%에 달하는 비율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범죄자 발생 인원도 전국에서 각각 5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등 정원이 비슷하거나 많은 시도보다 훨씬 높은 공무원 범죄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예방적 차원에서 공무원들 교육 시에 윤리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윤리 부분의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원칙과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오늘부터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은 지뢰 제거가 완료되면 공동으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섭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휴전 직전인 1953년 6월 29일과 7월 11일 철원군 대마리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남북 간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 200여 구와 미국과 프랑스 등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 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지난달 19일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첫 실질적 이행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확인 지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늘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제거가 만약 시끄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국방부는 화살머리 고지의 지뢰 제거 작업을 다음 달 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뢰 제거와 함께 유해 발굴을 위한 폭 12m의 도로 공사도 이뤄집니다. 지뢰 제거와 도로 공사가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어 유해 발굴은 빠르면 내년 초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남북 군사 합의가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철원 DMZ가 남북 평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네, 삼척시에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며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장기적인 택지 공급을 위해 신규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 시내 곳곳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새로 입주한 아파트만도 3개 단지 1,753세대입니다. 현재 신축 허가 신청이 접수된 아파트도 6개 단지 2,000세대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좁은 삼척 시내에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가 새로 택지 개발에 나섰습니다. 성남과 마달, 자원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 예정지로 선정했습니다. 주거 택지는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입지를 하다 보니까 계획적인 택지가 저희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적인 택지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유치와 인구 유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성남지구는 43만 제곱미터 부지를 한옥과 단독주택지로 개발합니다. 이달 중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합니다. 자원동 36만 제곱미터와 마달동 29만 제곱미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아파트 단지나 공공주택지로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LH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타당성 검토를 시작합니다. 삼척시는 오는 2022년까지 3개 단지에 110만여 제곱미터의 택지를 개발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여객시설 건립이 불확실했던 서원 지역에 새 역사가 들어섭니다. 역사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서원주역입니다. 중앙선과 KTX 강릉선이 만나는 요지에 있지만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객시설은 없고 철로만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 여기 들어서야 했는데 이용하는 고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 건립이 미뤄져 왔습니다. 최근 철도시설공단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서원주역을 원안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근 기업도시 입주와 소금산 출렁다리 등으로 유동인구가 늘고 있고 여기에 2023년 여주-원주 전철까지 개통하면 교통수요가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원주 제천 간 복선 전철이 준공되는 내년 연말이면 이곳에 하루 4,6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새 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원주시는 역사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강간의 기업도시 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할 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 서원주역으로 교통 수요가 몰리게 되면 인근 만종역은 승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가 안 된 거고요. 지금 이제까지는 서원주 역사가 건립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라든가 공단하고 협의를 했던 상황이고. 역사 건립을 계기로 서원주역 일대가 어떻게 변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